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글도 이야기 나와서 잠깐 한마디 하고 네이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구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논의들이 지적들이 있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그리고 이제 많은 비즈니스의 성과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서 그 디지털세 등의 다양한 세금 부과의 문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여기 구글 오신 분한테 전합니다. 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참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예, 네이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바라봤던 것은 네이버 부동산과 관련된 게 있었고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하고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홍보 광고 또는 제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홍보 광고 제휴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슈인데 오늘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네이버 쇼핑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지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색이란 게 일반 검색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네이버 쇼핑 같은 쇼핑 검색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검색을 하는 담당 직원들하고 그 다음 쇼핑 검색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쇼핑 검색도 검색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은 예. 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CIC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검색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자주 소통을 하고 긴밀하게 내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CIC는 쇼핑 서비스 담당 조직이고 쇼핑 검색은 검색 조직 내에 있는 팀들입니다. CIC 그룹 그러니까 이제 이원숙 CIC 대표가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CIC 그쪽 그룹과 그다음에 검색 그룹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긴밀하게. 네, 상품 DB를 확보하는 조직이들이니까요. 예. 네. 일단 그분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전제. 오늘 또 지금 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게 되면 이제 가령 그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좀 조정하면 네이버 샵 N의 상품의 노출 개수가 달라지는가 이런 것도 논의를 같이 하겠죠. 그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요청을 저희가 사실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다 받고서 검색 조직의 알고리즘 하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쭉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네이버 소속 직원 이메일 등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개수가 줄어드냐 느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6일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윤숙 대표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네이버 내에서 한 회사 내에서 일반 검색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네이버 쇼핑 등의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꾸면 노출이 어떻게 변하더라 그런 식으로 서로가 정보 공유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이버에게 유리하게 즉 네이버의 특정 사업 부문이 네이버의 다른 사업 부문에게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통제 장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조금 의원님 다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 데이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검색 데이터들이 어떻게 검색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 단독적인 사업 영역을 위한 부분들은 플랫폼 아니라고 사업자들이 그걸 검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플랫폼 사업자와 이 네이버 쇼핑 등에서 실제 별도로 다른 일반 오프라인 쇼핑업자와 같이 경쟁하는 그 영역에 있는 영역에 관여하는 분들과의 정보 공유에 차단막이 있느냐 없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맞죠? 부분은 조금 다른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정거래 위원장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네이버 지금 이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던 거죠. 즉 네이버가 소비자들에게 그 네이버의 자기 특정 비즈니스를 위한 그 좀 조정된 검색 결과 노출 방식 그 자체가 실제 그 경쟁하는 즉 네이버 쇼핑이나 다른 데와 경쟁하는 사업자와 연결하는 그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검색을 하는 것과 쇼핑 검색하는 부분과의 관계에서 일반 검색의 시장 지배력이 이 쇼핑 검색하는데 이게 파급이 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런 걸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구글 아침에도 이제 농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의 하원 법제위 보고서를 보면 그 보고서 속에서도 내게 빅테크 기업이 반경쟁 행위에 관해서 몇 가지 공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관을 쭉 보면
그 구조적 분리에 소유의 분리 또는 기능의 분리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쇼핑과 그 쇼핑 검색에 대한 그 일반 검색 쇼핑 검색에 이해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 하원의 그 안을 그대로 한다면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 쇼핑 등의 그런 이해 충돌이 있는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 즉 소유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업범위 제한을 공정거래 그 문제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의 제안이고, 두 번째는 기능의 분리. 일반 검색 기능과 오프라인과 경쟁하는 쇼핑 검색하는 그 기능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더라도 차이니즈 월 차단막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에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그 경제적 손실을 확실하게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취소한다. 이 정도의 틀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하원에 있어서 독점 소유가 반독점 소유랑 저희랑 보면은 비슷한 문제를 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45조인데요.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이라고 하는 게 투자 매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 신탁업이 있습니다. 이게 꼭 그런 구조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영역 사이에서 법 조문이 그렇습니다.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한 회사 내에서 또는 계열사 사이에서 서로 불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고 또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는 무조건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단막을 칠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사회적 오해가 없게. 근데 지금 네이버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 이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아까 그 전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다고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들 제도적 장치를 오히려 그러니까 네이버가 저런 내부적으로 어떤 자율 준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차이니즈 월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아니면 입점 업체들한테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좋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증인께서 잠깐 더 계시고요. 계속해서 윤재옥 의원님께서 같은 증인에게 질의하시는데 장소를 바꿀까요? 예, 그럼 저쪽으로 이동하셔서 질의자하고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